안녕하세요. 오유입니다. 이번 영상은 40 이후 누구와 살까 3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요. 본인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 참 감사합니다. 40 이후 누구와 살까 이런 문제는 정답이 없습니다. 1 플러스 1은 2와 같이 분명한 답이 존재하는 구조화된 문제가 아니죠. 다양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대부분의 문제는 잘 정의되지 않는 문제들입니다. 40 이후 누구와 살까와 같은 문제도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답이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답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겠죠. 누군가에겐 혼자 사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겐 재혼이 행복할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불행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틀려. 이게 맞아 하며 정답을 먼저 결정한 후 세상을 보면 내 삶의 변화는 없겠죠.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생각이 있구나. 이건 생각 못했는데 이런 장단점이 있네. 새로운 시각으로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신념이 맞다고 상대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면 본인의 발전도 없고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마다 경험과 상황, 관점이 다르기에 각자의 정답이 있는 건 당연한 이치겠죠. 그래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것 같습니다. 같이 살까, 혼자 살까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외로움과 자유, 경제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성분들은 가사일이나 내가 아팠을 때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가도 생각할 수 있겠죠. 평균 연령이 길어지다 보니 황혼 재혼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법륜 스님은 재혼을 하려고 하는 상담자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재혼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서로 많이 요구해서입니다. 요구하는 관점을 가지고 재혼을 하면 또 실패합니다. 그렇다고 상대에게 나를 자유롭게 살도록 놔둬라 하고 요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상대의 자유를 촉박할 생각을 안 하면 됩니다. 법륜 스님 말씀처럼 재혼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결혼의 관념을 갖고 하면 다시 이혼할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상대를 속박하려고 하지 말고 친구처럼 지내는 게 잘 사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또한 재혼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자녀 문제인데요. 내 아이의 아빠, 엄마가 되어줄 사람을 찾기 위해 재혼을 선택하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아이의 아빠, 엄마가 되어줄 거라 기대하는 것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대가 없으면 자기 자식도 아닌데 상대가 내 아이에게 잘해주면 참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대가 있으면 뭐든 불만이 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하는 것은 정말 많이 고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둘이 살아도 갈등이 생기는데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다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50대 중년 여성분은 30대에 재혼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안 하길 참 다행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만약 그때 어린아이를 데리고 재혼을 했다면 또 이혼을 했을 것 같다고 합니다. 또한 재혼 상대와 자녀의 심리적 갈등, 재산 다툼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나와 나이 들어 결혼해준 상대와 자녀를 위한다면 재혼을 선택하기 전에 미리 명확한 재산 정리가 필요합니다. 황혼 재혼을 선택할 때는 내가 세상을 떠난 후 배우자의 삶도 책임감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력이 준비 안 되면 절대 잘 지내기 어렵네요. 돈의 문제는 같이 살든 혼자 살든 중요한 문제인데요.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1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에 맞는 경제 규모로 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100만 원을 버는데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300만 원을 쓰고 살려니 갈등과 다툼이 생기는 거죠. 돈 버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의지해 살고 싶어 재혼을 선택한 어느 중년 여성은 재혼한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해 남편까지 먹여 살리느라 혼자일 때보다 더 힘들게 사는 분도 봤습니다.
재혼이든 동거든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법륜 스님 말씀처럼 상대의 덕을 보려고 결혼하면 불행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덕 보려고 안 하고 나는 상대에게 너무 인색하게 안 하면 다툼이 훨씬 줄어들겠죠. 경제적인 부분이든 가사일이든 같이 만들어간다는 마음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 심리학자 마틴 셀리드먼 박사의 매우 행복한 사람이라는 논문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222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행복을 측정한 후에 그 점수에 근거해 가장 행복하다고 스스로 보고한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가장 행복하다고 답한 10%의 사람들과 나머지 사람들이 보인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돈, 건강, 운동, 종교였을까요? 아닙니다. 가장 큰 기준은 바로 관계였습니다. 최고로 행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혼자 있는 시간이 적었고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정도로 관계가 풍성했으며 친구 사이에서도 인간관계가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222명 중 가장 행복한 상위 10%의 22명 중 21명이 조사 당시 이성 친구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심리학 연구에서 행복은 어디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의 문제라고 합니다. 내가 혼자 살기로 결정을 했다면 밀도 있는 인간관계에 더 신경 써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사람들도 안 만나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결혼이든 친구든 공동체 생활이든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크고 작은 갈등을 수반합니다. 이 갈등이 싫어 인간관계를 멀리 한다면 어느 날 나이 들어 다투는 사람이라도 좋으니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해도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흔 이후엔 더 내실 있는 삶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부로 나눠서 마흔 이후 누구와 살까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흔 이후 중년과 노후의 삶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하는 시간이었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